안녕하세요. 이제 무더위도 이제 거의 다 갔지 않느냐 하는 생각인데요. 정말 그 무덥던 한 달 반 정도, 정말 그 구독자분들 어떻게 지내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정말 그 건강 막바지 여름 8월 말까지 잘 유지하시고 스포츠로 청량감을 한번 맛보시기 바랍니다.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하면은 며칠 전에 인천이 베트남 하이퐁을 이제 연장까지 가는 접전 3대1로 이기고 이제 본선에 올라가지고 우리나라는 4팀이 이제 풀로 나가게 되는데요.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하면은 예년 같으면 이맘때쯤에 이제 조별리그 마치고 16강, 8강 이런 토너먼트가 이제 홈앤드 어웨이로 이루어질 그런 시간인데 이번 시즌부터는 이제 가을로 시즌이 이제 유럽하고 맞춰져 가지고 이제 조편성이 보니까 이루어졌고 인천이 이제 플레이오프를 통과했고 다른 나라도 통과했고 이러면서 이제 8월 24일 날 AFC 본부가 있는 말레이시아 쿠알룸푸르에서 조편성이 끝났네요. 보니까 이제 이래 가지고 우리나라 프로축구 4개 팀의 조편성도 마무리됐는데 한번 살펴보고 전망도 좀 해볼까 하는데요.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정말 홈앤드 어웨이로 이제 진행이 되고 이런 그 상황이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양팀 선수들 그 다음에 팬들 간의 그런 희비도 많이 엇갈리는 대회고 대회 격상도 많이 됐고 또 최근에는 카타르한테 배가 아팠는지 사우디 왕가 뭐 재벌 사우디 쪽에서 네이마르 그다음 저기 호날두 이런 선수들 대거 영입을 했고 여러 가지로 그 카타르의 자극을 많이 받았는지 월드컵 하면서 사우디가 지금 대단히 많은 돈을 축구에 쏟아붓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프로 축구도 이제 사우디 리그에 정말 내주지 않을까 위상을 하는 생각인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24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AFC 2023-24 시즌 조별 리그 보니까 울산현대, 그 다음에 전북현대, 인천 유나이티드는 20년, 창단 20년 만에 이제 AFC의 챔피언스 리그 아챔에 진출했고요. 그 다음에 포항 스틸러스, F조에 포함된 전북, 보니까 비교적 약체로 평가받는 태국 방콕 유나이티드, 그 다음에 싱가포르의 라이언시티, 그 다음에 홍콩 키치 이렇게 묶였네요. 보니까 전북은 비교적 조편성이 좀 무난하다 하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아시아 무대의 첫 도전장을 내민 인천, 다소 난간이 예상되는 이제 조편성 결과를 받았네. 보니까 인천은 일본의 전통 강호죠. 도쿄 옆에 있는 요코하마 마리노스, 그리고 K리그 감독을 역임했던 최강희 감독이 이끄는 중국의 산둥, 그리고 필리핀의 명문 카야 FC 이렇게 G조에 묶이게 됐고요. 3년 만에 아시아 정상 도전하는 울산 현대 역시 조별리그 단계부터 다소 힘든 조별 예선이 지금 예상이 되는 상황이네요. 울산 현대 지난해 굉장히 그 울산 현대는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조별리그 탈락해가지고 한 방을 얻어맞았죠. 역시 지난 시즌에 혈투를 벌였죠. 어웨이 경기에서 말레이시아 강호 조호르, 그리고 일본의 가와사키, 그리고 이렇게 다시 묶였고, 그 다음에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8강에 오르기도 했던 태국의 신흥강호 빠툼 유나이티드 이렇게 I조에 배치가 됐습니다. 아시아 클럽 선수권 포함해서 K리그에서 가장 많은 3회 우승을 자랑하는 포항 스틸러스 역시 어려운 조편성을 좀 받아들었네요. 포항 지난 시즌 중국 슈퍼리그 우승팀이고, 그리고 국가대표 수비수 박지수가 속해 있는 우한, 그리고 베트남의 리그 챔피언 하노이 FC와 함께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디펜딩 챔피언 레드 빨간색 물결로 유명한 일본 우라와 레즈와 함께 J조에 편성이 됐습니다.
K리그 팀들 조별리그 일정 보니까 1경기가 9월 18일부터 20일, 그 다음 2경기가 10월 2일부터 4일, 3경기가 10월 23일부터 25일, 4경기가 11월 6일부터 8일, 5경기가 11월 27일부터 29일, 6경기가 12월 11일부터 13일, 이렇게 12월까지 조별리그 예선을 이제 6경기죠. 각 팀당 6경기, 홈앤더 웨이로 6경기 모두 마치게 되는 상황인데, 보니까 우리나라 프로축구는 지금 뭐 울산현대도 우승, 그 다음에 뭐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정상에 오른 바도 있고, 프랑스 스틸러스 마찬가지고, 전북 현대도 마찬가지고, 그런 상황인데, 요 최근에는 일본하고 중동팀에 밀려가지고 이제 우승 전선에는 이제 좀 들어가지도 못했고, 이런 상황입니다. 2006년, 16년 K리그 넘어서 아시아 명문으로 우뚝 섰던 전북 현대, 지난 시즌에는 준결승 무대에서 탈락했던 아쉬움을 털고 7년 만에 아시아 정상에 이제 도전을 하게 되고요. 전북 현대 7년 만에 아시아 정상 도전. 2020 시즌이었죠. 아시아 정상을 이제 무패로 정복을 했던 울산 현대는 이제 3년 만에 아시아 정상에 이제 도전을 하게 됐습니다. 아이조에 속한 울산, 지난 시즌 마찬가지로 말레이시아 강호 조호르, 그리고 제1리그 강호 가와사키 한 조에 묶였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더불어 지난 시즌 8강 팀인 태국의 빠툼 유나이티드 역시 무시 못할 복병으로 평가를 받고 있고요. 전력상 가와사키와 이제 1위를 이제 다툴 것으로 이제 보이는데요. 그렇지만은 이미 지난해 조별리그 탈락이라는 충격적인 결과가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이번에도 접근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제 무난한 승리가 예상됐던 조호르의 이제 지난해 2전 2패를 이제 당해가지고 조별리그에서 이제 상당히 망신을 이제 당했었죠, 울산현대. 네, 2023-24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에는 지금 40개 팀이 이제 전부 40개 팀이 동아시아, 서아시아 이렇게 해서 이제 총 40개 팀이 출전을 하게 됐는데요. 물론 우리나라는 4개 팀이지만은 3.5장에서 이제 넉장이 됐죠. 동아시아, 서아시아로 나눠가지고 이제 동아시아 20개, 서아시아 20개 이렇게 되는데요. 서아시아는 물론 중동인데요. 우즈벡 포함해서 중동이고, 1위 팀, 4개 팀씩 이제 5개 조인데, 1위 팀 5개 팀, 2위 팀 중에 상위 3개 팀만이 이제 토너먼트에 이제 진출을 하게 돼서 조 2위를 하면은 다른 조의 2위와 또 승점, 그 다음에 다득점, 골 득실 이렇게 좀 따져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1위를 하는 게 유리하겠죠. 우리나라 팀들도 마찬가지지만은. 그리고 서아시아, 동아시아 해서, 토너먼트를 벌여가지고, 16강부터 토너먼트 벌여가지고, 각 지역에 1위 팀만 결승에서 맞붙는 걸로. 그러니까 이제, 4강까지는 서아시아, 동아시아가 붙을 일이 없고, 결승에서 이제 서아시아, 동아시아가 패권을 가르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우승팀은 클럽 챔피언, 피파 클럽 월드컵에 나갈 수 있는 자격이 이제 주어지고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서아시아의 경우에는 특히 사우디아라비아 몇몇 클럽이 막대한 오일머니를 이제 투입을 했습니다. 물론 카타르를 의식한 결과가 아니겠나는 생각인데요. 거물급 스타들 대거 이제 영입이 됐고, 뭐 이름만 들으면 다 알만한 사람들입니다. 뭐 호날두, 알 나스르, 사우디의 알 나스르, 그리고 네이마르 며칠 전에 옮겼죠. 알 히랄로 옮겼고, 이강인과 뭐 작별 인사도 뜨겁게 이제 SNS상에서 나눴죠. 그 다음에 벤제마 알 이티하드 이렇게 뭐 소속이 돼 있고, 유럽 챔피언스 리그가 아니야 뭐 이런 나중에 만약에 이런 팀하고 붙게 된다면은 굉장히 흥미진진한 볼거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됩니다.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는 이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겨울 12월까지 조별 예선을 하고 내년 2월부터 토너먼트를 벌여가지고 5월까지 계속이 됩니다. 5월까지 축구 팬들
겨울도 심심하지 않게 됐고 또 내년 1월 달에는 또 AFC 아시안컵도 이제 예정이 돼 있으니까 심심하지 않게 됐다. 굉장히 그 풍성한 축구 경기가 식탁 앞에 나와 있습니다. 축구 팬들 여러분 정말 설레는 하루하루가 계속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음 시간 또 뵙겠습니다. 한창원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